전국시대 후기였던 1583년 후추성에서 일어났었던 상남자들의 의리에 얽힌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후쿠이현 에치젠시에 위치한 에치젠 시청 일대가 후추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일본의 많은 성들이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성터 정도는 남아있는 데 비해서 안타깝게도 에치젠 시청 근처의 비성만이 이 일대에 후추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치젠 후추 지방은 전국시대 이전부터 아사쿠라 씨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1573년 이치조다니 전쟁에서 오다 노부나가에게 패하면서 아사쿠라 씨는 멸망하게 되고 이 영지 일대가 마에다 토시히에에게 주어지면서 토시히에가 본격적으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 후추성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마에다 토시히에는 오와리 시절부터 시바타 가츠이에를 숙부라고 부르면서 어른으로 모시며 잘 따랐습니다. 야리노 마타자로 불리우면서 창의 명인 그리고 한성격하는 인물로 마에다 토시히에는 묘사되고 있죠. 역사적 인물의 성격은 문건에 기록된 사건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서 묘사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마에다 토시히에의 성격 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바로 노부나가가 총애했던 도보슈 중 한 명이었던 쥐우아미를 칼로 베어 죽인 사건이었죠. 무사들이 칼집에 꽂아두는 비녀같이 생긴 물건이 있습니다. 코가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로마치 시대까지는 머리를 매만지는 데 쓰거나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머리가 가려우면 긁기 위해서 쓰는 물건이었는데 에도 시대에는 일종의 장식품처럼 사용되었었죠. 이 코가이의 끝을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는 법이라 2004년 개봉한 영화 가쿠시켄 오니노츠메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코가이를 이용해서 폭정을 저지른 가로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흉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던 쥐우아미가 토시히에의 코가이를 훔친 것에 발끈한 토시히에가 그 자리에서 쥐우아미를 죽여버린 것이었죠. 마에다 토시히에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성격인지를 한 번에 규정할 수 있는 사건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전해 들은 노부나가는 분개하게 되고 토시히에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바로 내리게 됩니다. 이 처형 명령을 거두도록 노부나가에게 간언하고 노부나가를 설득한 인물이 바로 시바타 가스이에였던 것이죠. 시바타 가스이에의 활약에 힘입어 마에다 토시히에는 오다 가문에서 쫓겨나서 론인, 즉 낭인 신세로 전락하게 되지만은 어쨌든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낭인 신세가 된 마에다 토시히에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진 토시히에를 물질적으로 도와준 인물 역시 시바타 가츠이에였던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토시히에는 가츠이에를 숙부라고 부르면서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시바 히데요시와 마에다 토시히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데요시와 토시히에는 출세하기 이전부터 오랜 친구 관계였습니다. 히데요시가 오네와 결혼했을 때 나코우도의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토시히에와 부인 마츠였을 정도였으니까요. 나코우도란 일본 결혼식의 한 풍습인데요. 결혼 피로연 때 신랑 신부 옆에 함께 앉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생활에 오면서 신세를 많이 졌던 사람을 나코우도로 참석시키게 되는데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은사님 또는 회사 상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역할이겠죠. 그 정도로 히데요시와 토시이에는 소위 말하는 절친이었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히데요시 부부를 위해서 토시이에는 자신의 딸인 고히메를 양녀로 히데요시에게 줄 정도로 그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절친인 히데요시와 숙부로 모실 정도로 인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가스이에, 이 둘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토시이에의 숙명과도 같은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노부나가가 사망한 이후 기요스 회의를 통해서 노부나가 승계의 주도권을 잡은 하시바 히데요시와 오다 가문의 필두 가로였던 시바타 가스이에가 충돌하게 되는데요. 요고 호수 인근에 있던 시즈카다케 기슭에서 결국 이 두 세력이 격돌하게 됩니다. 전쟁 초반 마에다 토시이에는 숙부님이었던 시바타 가스이에의 편에 서서 2000의 병력으로 본진 후방을 책임지게 되죠. 잘 알고 계시듯이 장기전으로 치닫던 시즈카다케 전투는 가스이에의 조카였던 사쿠마 모리마사의 실책으로 인해서 단번에 히데요시가 승기를 잡게 되었고, 후방을 책임지던 마에다 토시이에는 히데요시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전선을 이탈하고 맙니다. 후방이 뚫려버린 가스이에는 협공을 받으며 전력이 붕괴되면서 겨우 100여 기만을 이끌고 본거지였던 기타노쇼 성으로 탈주하게 됩니다. 결국 우정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글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구시대의 상징이었던 가스이에보다 히데요시 쪽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테니까 자신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냉철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에다 가문의 사료인 오이야 와슈에 의하면 가스이에는 가지를 꺾어 짧게 만든 창을 손에 쥐고서 불과 8명의 종자를 데리고 토시이에가 퇴각한 후추 성을 방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가스이에를 죽여서 공을 세울 것을 재촉했던 마에다 가문의 가신 오이 기우베를 꾸짖은 토시이에는 시바타 가스이에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성 안에 들어온 가스이에는 소박하게도 물에 마른 물마리밥을 부탁하고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에 체력이 좋은 말 한 마리를 부탁하고 말에 올라타서 이별을 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데요시와의 친분을 잘 유지할 것을 당부한 가스이에는 자신과 맺은 서약은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하면서 후추성을 떠나게 되죠. 그 후 가스이에를 쫓고 있던 히데요시는 도시이에의 후추성을 포위한 후에 혼자 말을 타고 후추성을 방문해서 토시이에를 만나 함께할 것을 약속받게 되죠. 그리고 이틀 후 기타노쇼 성에서 가스이에는 부인인 오이치와 함께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바타 가스이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덥수룩한 수염, 남자답고 굵은 인생의 선. 가스이에를 이러한 이미지와 성격으로 규정한 일화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자신을 배신한 마에다 토시이에를 이해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담담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후추 성에서의 에피소드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가문의 이름과 전통, 그리고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권모술수와 사건이 얽힌 전국시대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관료들이 일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꼭 연구해야 할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력을 가진 독립 세력이 수백 년간 균형을 유지해온 일본 역사라는 것이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국제정세의 축소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같은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국과는 다르게 일찍부터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힘있는 서구 열강과 손잡고 국익을 창출해냈던 뒷배경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